일단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네. 이번 2022년 신입생 서울대 서양학과 합격생과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기 전에 선생님이 입시 이렇게 실제로 겪어본 거랑 소문으로 들었던 거랑 어떤 게 달랐는지 편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던져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실제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니면 좀 막 소문으로는 서울대 무조건 공부 잘하고 막 실기도 1등 해야 되고 막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있죠. 누가 붙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도 예고 다닐 때 보면은 서울대 그냥 갈 만한 애들이 갔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제가 갔다고 이런 애는 없었어. 끝까지 하는 애들 뭔가. 그리고 제가 못 갔다고 하는 애들은 있었는데 제가 갔다고 하는 애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막 실기 1, 2등 한다고 막 서울대가 보장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막 제가 안 됐다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막 1, 2등 하고 공부도 1, 2등 하고 그렇다고 막 안정적으로 서울대가 막 보장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저도 막 입시할 때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게 서울대 입시라고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서울대 입시라고 해서 그 말 듣고 되게 마음 잡아가면서 되게 끝까지 하기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한 단계씩 계속 그냥 넘다 보면은 합격이 돼 있더라고요.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대 그러면 반대로 본인이 이제 서울대를 붙은 이유가 뭘지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뭐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내가 됐으니까 내가 왜 됐을까를 한번 되짚어볼까? 일단은 1차 실기를 준수하게 보기도 했고 저는 그날 제일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상승세다가 그 입시 때 저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문제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전 유형과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뭐 구 몇 개, 구 3개 그리는데 그거의 키로수까지 정해진 그래서 막 하나는 1kg, 하나는 뭐 10kg, 하나는 100kg, 하나는 500kg 해가지고 구 3개 그리라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다른 애들한테 당황을 했던 포인트였던 거예요. 전에는 좀 추상적인 단어에 그거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느낌이 좀 더 많았다면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좀 엄청 틀이 좀 생겨난 거잖아요. 이 틀 안에서 발상을 해라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그런 막 당황 막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한 15분 생각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1시간 생각했다 아니면 더 막 1시간 생각했다는 애가 정말 길게 생각한 애였고 그리고 한 50분 생각했다 40분 생각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저는 남들보다 완성도가 더 많은 왜냐면 4시간 안에 2장을 그려내는 시험이었으니까 남들보다 더 퀄리티 완성도인 측면에서 되게 완성도 있게 그렸고 그래서 1차가 된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능까지 정말 많이 못 맞췄어요. 애들이?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못 맞춰서 그래서 이게 3 안에 다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3 다 괜찮은데 하나가 이제 4가 뜬다던가 이래도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만 그냥 3 안에만 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하면은 면접 때 약간 좀 자기 PR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말도 되게 크게 하고 완전 면접장에서 저 혼자만 떠들다 왔거든요.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도 막 교수님들 다 웃으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분위기로 면접을 끝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1차 실기 때의 그림이랑 제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잖아요. 그 그림 2개가 좀 뭔가 맞닿아 있는? 뭔가 그래도 얘가 뭐를 그리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 포트폴리오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두루두루 다 아쉬운 부분 없이 잘 뭔가 타이밍도 맞았던 것 같고 네.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때 살짝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는데 진짜 딱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를 알고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우리 친구 가명을 쓸까요? H? 우리 H 친구의 H 양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전 그게 느껴지는 게 제일 좋다고 봤었거든요. 이제 그림을 뭐 스킬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정말 자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H 양의 포트폴리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평소에 우리 친구가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말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안 나빠지는 단어가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6학년 때부터 봤는데 이제 6학년 때부터 볼 때 우리 친구는 대화를 하는 것에 되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느낌? 그게 뭐 친구간이던 선생님이던 언니들이던 그런 부분이 진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숫기 없는 친구들은 이제 면접을 할 때도 이제 면접관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우리 친구는 뭘 물어봤을 때 그냥 막 나를 알려주는 생각이 막 얘기하고 그동안 막 예고 다니고 예중 다니면서 주워들었던 어떤 그런 미술적인 지식 있잖아요. 뭐
뭔가를 볼 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뇌로도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막 섞어가지고 막 인상주의 얘기하면서 눈과 뇌로 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시더라 이런 걸 기억하고, 교수님들도 똑같은 선생님이니까 그분들 앞에서도 그런 키워드를 좀 꺼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혹시 그 키로수 있었던 구 네. 뭐 어떤 걸 그렸는지 말해도 되나? 안 될 건 없잖아. 제연작도 막 올라가는. 아, 그런가? 그러면 어떤 구를 그렸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 사실 다른 붙은 애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그린 애들은 있었는데 그런 그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상대적인 무게에 집중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1kg, 100kg, 500kg 이렇게 해서 자연이랑 인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연이 느끼는 1kg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1kg 같은 거는 이제 1kg의 줄을 되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화면 전반에 이렇게 반만하게 그리고 확대한 느낌으로, 그리고 그 밑에 애벌레들을 애벌레들 이렇게 굴이 퍼져 있는 나무 위에 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애벌레들이 이제 구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려서 1kg가 인간한테는 되게 쉽게 치울 수 있는 그런 무게잖아요. 근데 그런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벌레, 조그마한 이런 자연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장애물인다 이런 식으로 1kg를 그리고, 100kg도 그런 식의 접근으로 가고, 그리고 500kg는 가장 무거운 무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들 수도 없는 그런 건데 트럭에 담겨있는 걸 그렸어요. 트럭에 이렇게 싣고 가는 그걸 그리면서 이렇게 무거운 무게임에도 인간은 더 큰 어떤 수단, 더 단단한 수단을 통해서 이걸 쉽게 옮긴다. 이런 걸 표현하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이 느끼는 상대적인 무게감,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렸다. 오, 너무 좋다. 보통 그런 거 그리면 몇 명 정도 시험 봤어? 만약 100명이 시험 쳤다고 보면 한 90명 정도는 그냥 막 직관적으로 파고들어서 막 땅이 뽀개지는 그런, 맞아요. 그런 좀 물리적인 손 무게나. 하나를 들고 있는 거, 어떤 애는 손 하나를 들고 있는 거, 막 10개를 들고 있는 거, 100개를 들고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식으로밖에 무게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애들도 이제 우리가 너무 놀랬던 게, 우리가 애들 예고 입시 준비할 때 문제를 만드는데 이제 1kg의 구와 10kg의 구의 차이를 내가 그리라고 낸 적이 진짜요? 있었어. 여름방학 때. 예고 시험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소묘 문제였고 구성을 하는 거여서 이제 네. 주어진 정물을 이용해서만 표현을 하라고 내가 문제를 줬었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때 털실하고 밀가루하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발포지? 그거를 이렇게 조각을 내서 애들한테 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끈으로 묶어서 드는 애도 있었고, 뭐 밀가루에 조금만 이렇게 파이게 표현한 애도 있었고, 뭐 그 발포지를 이렇게 시즌날줄로 엮어서 이게 막 무게감 있게 해서 10kg로 표현한 애도 있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중력에 의한 무게들만 표현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애들은. 근데 뭐 어차피 다른 걸 그릴 수 없으니까 그 정도의 한계선이 있기는 했겠지만, 근데 우리 H 양이 설명을 들으니 뭔가 겸허해지는. 역시 해석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해석의 근거가 분명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다. 한눈에 봤을 되게, 근데 막 뜻도 심오해서는 안 돼요. 그치. 약간 눈 한눈에 봤을 때 얘가 뭔 얘기 하려는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게 서울대 입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고, 시간도 4시간인데 뭐 얼마나 심오한 얘기를 하겠다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수십 년 공부한 교수님들이 보실 때 고등학생이 철학 얘기를 한다? 그게 그 설득력이 있을까를 돌아봤을 때 난 그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시 때도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친구는 되게 심오한 단어, 어려운 단어 일부러 막 그런 걸 써서 써서 이제 표현을 했었고, 다른 친구는 그냥 막 저의 마음은 쿠킹 오일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오히려 더 근데 이 친구의 그림에 훨씬 더 감동이 느껴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막 서울대라고 해서 머리 아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학생다움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교수님들이고 고등학생을 뽑거나 아니면 20살, 21살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렇게 막 성숙한 느낌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되게 열정 많고 성실해 보이는 학생을 그래도 가장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약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정시로 바뀌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어떻게 1차가 수능으로 바뀌죠. 내년부터인가요? 네. 애들 이제 막 우리는 이제 다행이다. 재수하는 애들 어떡하냐. 마지막 차 탔다. 그러니까 진짜 막 탔다. 잘 갔네 진짜. 와,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년이 그 정시 100%의 첫 해잖아. 네. 컷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평가원이 이번 수능 때 엄청 어렵게 냈으니까 내서 진짜 1구 수능이었나? 그때 엄청 어렵게 냈는데 그것보다 더 컷이 낮거든요 이번에. 제일 막 용한 수능이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컷은 그냥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평이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서울대가 정시로 바뀐다 해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냥 어쨌든 예고를 다녔고 막 그런 애들이면 서울대에 대한 생각은 고3 때 올라오거든요. 나 갈 거야 막 이게 너무 올라와가지고 수학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수학을 보게 된더라도 그것 또한 준비해서 조금 준비해서 좀 맞아.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돼. 홍대 처음에 막 서류로 바뀌었을 때 그 그냥 자율전공 들어가서 미대 선택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맨 처음 그 2013년인가 12년인가 이때부터 서류로 들어가면서 애들이 막 홍대를 다니는데 홍대학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애들에 대한 소문도 막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얘기해줬던 게 그 수업에 들어갔는데 예고 애들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예고 애들을 조장으로 팀을 짜서 그 조소 같은 경우에 막 폴리나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입시 안 해본 애들 못 다루니까 예고 애들을 조장으로 해서 애들을 약간 가르치듯이 그러니까 팀을 이끌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기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그런 문제를 좀 야기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예로 따지면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정시로 바뀌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 다른 학과를 준비하던 애가 눈이 휘따라 불어서 갑자기 정시에 서울대 미대를 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막 서울대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난 서울대 무조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대 써가지고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근데 2차에서 떨어지겠지만 그런 애들이 많으면 어떡해? 그래서 1차에서 만약에 뭐 100명을 뽑는다 쳤는데 그렇게 눈 흑각 돈 애들이 한 90명 많고 그러면 수도 있겠다. 그거는 좀 걱정되긴 했어. 수능이 100%면 그래도 근데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무조건 서울대 가려고 선택하는 애들 없겠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대도 처음에 서류로 바뀌었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갔잖아요. 맞아. 좀. 근데 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도 일이 있었대요. 막 저도 예고에 있다 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막 교수님한테 막 아무튼 뭔 소리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약간 공부한다라는 자신감에 그거에 취해 있는 애들이 막 미대 교수님한테 뭐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홍대도 이제 진짜 그냥 실기 성적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랑 정말 내신 등급이 거의 완전 많이 차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근데 실기 성적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1차까지는 됐고 이제 면접에서 안 되는 그런 애들도 있는 걸 봐서는 홍대도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그림 잘 그리는 애를 가듯이 맞아. 서울대도 초반에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 미대니까 맞아. 결국엔 그림 좋아하는 애를 뽑거든요. 맞아. 작가 하고 싶어 하는 애 뽑고 싶어 하고. 맞아. 지금은 또 어차피 홍대 공부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이제 지금 고2 애들이 겪어야 경험해야 하는 그 남일 같지? 난 막 잡았다. 난 떠난다. 자 열심히 고생해봐라. 난 끝났다. 파이팅! 수학 열심히 해. 수학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보면 예고에서도 공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서 뭐 그런 친구들이 되겠지. 그리고 정말 어차피 생각해보면 막 서울대가 정시 100으로 바뀐다고 해서 막 큰 막 역사적인 이변 이런 것도 아닌 게 나중에 따져보면 결국에 서울대는 그림도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공부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나 미술 다 때려치고 공부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서울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데 공부를 막 이렇게 막 실기를 놔도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막 이제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나 애들이랑 상담을 할 때나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 보통 사람이 급박해지면 선택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막 수능도 수학 버리는 애들 맞아요. 생기고 고2쯤 되면 내신 버리는 애들 생기고 하나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에 끝까지 아무것도 안 버리는 애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같아. 저도 약간 후회가 많이 됐던 게 저는 그래도 나름 두루두루 챙기려고 드는 편이었거든요. 끝까지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잡고 가려는데 결국에 2학년 때쯤 이제 과탐 쪽이나 그런 걸 이제 약간 손을 이렇게 느슨하게 했어요. 약간 떠나가라. 근데 그것조차도 고3 때 돼서 불안해지더라고요. 나 이런 내 모습 보고 약간 불성실한 애처럼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많았고 그리고 막 2학년 초부터 막 나 내신 안 하고 정시만 할 거야 하는 애들도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나쁘다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자신의 선택지를 확 좁혀버리는 일이니까 맞아. 그거는 약간 저는 좀 안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맞아. 나는 옛날에 입시를 쳤으니까 내가 입시 쳤을 때는 이대가 30단위만 들어가는 때였거든 내신이. 근데 그때 이제 예고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 30단위만큼 1, 2등급 챙겨놓은 애들이 바로 내신 버리더라고. 이제 끝났다. 그냥 난 이대 갈 거고 난 이대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난 30단위 내신 끝났으니까 그 시간에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모의고사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난 실기만 할 거야.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도 있어. 그렇게 해서 이대 진짜 붙은 애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바로 재수행 티켓을 따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재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내신 돌이킬 수도 없는데 또 그럼 재수 때 또 이대 몰빵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못하고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지를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입시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듣는다면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저도 맞아. 서울대 준비하면서 한번 울면서 전남 선생님한테 그 예고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 서울대만 포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인체를 하거나 뭐 딴 걸 해서 서울대 하나 넣을 바에 나 5개 뭐 다른 데 더 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안 그러길 잘했죠. 진짜 안 그러게 잘했다. 그때 잡아주신 선생님도 진짜 그러니까요. 은혜이시네. 맞아. 사람이 결국에는 또 끝까지 가서 그 까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때 심지어 막 샜거든요. 주변 친구들 보면서 쟤 갈 것 같고 쟤 갈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약간, 그럼 남은 자리가 이 안에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맞아. 그게 이제 전혀 아니고 선생님들이 계속 막 그거 아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랬는데 속으로 뭐가 아니야. 맞아. 난 잘하라고 해. 모의고사만 보면 A권 때 걔네밖에 없으면서 뭘 막 이랬는데 막 근데 막상 이제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그림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맞아. 그런 거에서 막 주눅 안 들고 맞아. 사실 주눅 들 수밖에 없는데 들어도 그냥 하는 그 숫자놀이가 진짜 입시 실패의 맞아요. 지름길인 것 같은 게 막 진짜. 여기도 지금 예중예고 입시도 예고반 친구들 특히 이제 제가 내신이 몇 등급이면 실기를 몇 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157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숫자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정신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내신이 뭐 몇 등급 이하면 좀 힘들다 이런 게 있잖아.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10등급 아래의 친구들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다 아니고 맞아요. 1등급이 다 붙는 것도 무조건 아니야. 맞아요. 1등급도 떨어지고 뭐 15등급도 붙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특수한 경우니까 난 15등급이지만 붙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그건 아니고 그래도 실기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숫자놀이를 할 시간에 구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뭐 그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초등 친구들도 학과 시험 보는데 이제 한 4개까지가 커트라인이잖아. 근데 네. 이제 4개 이상 틀리면 거의 붙는 확률은 희박해. 근데 내가 지금 사회를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고 뭐 몇 개 정도 틀리고 막 그러면 실기를 뭐 90점을 안 돼. 받고 막 그런 자기만의 숫자놀이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물체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는데 평소에 잘 그리다가 갑자기 자기가 긴장해서 나는 뭐 학과가 4개 틀렸으니까 뭐 소묘를 90점 받을 거야 라는 계획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소묘가 88점 나오면 어떡할 거야. 수치 안 볼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울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놀이는 입시생한테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옛날도 아니고 사실 지금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초등 친구였는데 이제 초등은 학과, 소묘, 체화 이 순서로 보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학과를 첫날 8개를 틀린 거야. 그래서 20문제 아니에요? 20문제인데 8개를 틀려서 걔가 소묘 준비하러 일단 화실에 오기는 왔다. 근데 막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서 딱 이 자리에서 막 울면서 저 내일 소묘 시험 치면 안 갈 거라고. 저 어차피 떨어졌어요. 저 소묘 안 볼 거예요.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소묘를 봤어. 근데 진짜 좀 잘 보는 느낌이 온 거야 자기가. 그래서 딱 와서 수치화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 그 수치화 딱 쳤어. 근데 붙었어. 진짜요? 그러고 나서 선아는 이제 우수작 이렇게 한동안 걸어놓잖아 학교에. 그쵸, 맞아요. 그때 이제 소묘체가 둘 다 우수작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숫자놀이 안 하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뭔가 또 딴길로 새는 거. 아 정말요? 이게 내가. 이제 예고 얘기 해야 될 줄 알고 그런 거. 그러면 우리 파트 1, 2를 나눠서 지금까지는 이제 입시 전반적인 내용과 서울대 얘기를 나눴다면 파트 2에서 예고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예고요? 네. 그러면 일단 파트 1은 좀 갑작스러운 방송이긴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